반갑습니다. KHTV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동안 목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산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에서야 자리를 틀고 집 근처 산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입니다. 이곳은 해발 150m 정도의 동네 야산인데요. 평소에는 인근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노란 망태버섯이 보이네요. 대나무 밭에서만 자라는 흰 망태버섯은 식용을 하지만 이 노랑 망태버섯은 먹지 못합니다. 저기 담갈색 무당버섯이 보이는데요. 이 버섯은 식독불명으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버섯 구경을 마치고 산길을 오릅니다. 숲에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벌써 몇 군데 쏘였습니다. 이런 더운 날에는 시원한 집이 최고인데 왜 자꾸 산으로 오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덕분에 천천히 버섯 탐색을 하며 걸어봅니다. 산책로 주변에 꾀꼬리 버섯이 보이네요. 식감도 맛도 모두 훌륭한 버섯으로 이 정도면 제법 큰 꾀꼬리 버섯이 들어갑니다. 주위를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꾀꼬리 버섯은 한번 만나면 꽤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 길가에도 있네요. 이 산은 온통 복분자 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숲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법 싱싱해 보이고요. 꾀꼬리 버섯은 생식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들어가면서 고기를 사다가 같이 오늘은 볶아 먹어봐야겠습니다. 숲에 들어섰습니다. 그냥 산책 삼아 나선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옷차림을 했더니 허벅지를 복분자 가시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시와 목이랑 사투하며 맛있는 꾀꼬리 버섯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숲이 온통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산딸기와 비슷한 시기에 열매가 있는데요. 열매뿐만 아니라 가지나 뿌리에도 상당한 효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복분자는 산딸기보다 줄기가 조금 더 굵고요. 가시 또한 더 크고 억셉니다. 얇은 여름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복분자 숲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치고 나갈 때마다 잎에 붙어있던 진드기와 모기들도 달려들고요. 그래도 이 꾀꼬리 버섯을 찾기 위해 열심히 헤매봅니다. 꾀꼬리 버섯은 오이 버섯으로 부르기도 하죠.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손질이 힘들어 우리나라에선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주 고급 식용 버섯으로 취급을 받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능을 알고 꾀꼬리 버섯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복분자 열매 몇 개가 또 달려 있고요. 잘 익은 복분자를 따서 먹어봅니다. 비가 많이 온 탓인지 크게 달거나 신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를 잘 맞춰서 복분자를 채취하러 오고 싶습니다. 여긴 좀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겠죠. 이곳은 예전에는 사유지였으나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이 키우던 복분자들이 방치되어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햇볕이 쨍할 때 내리는 비를 여우비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만 와도 되는데 걱정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힘드네요. 기력 회복에 좋은 복분자는 빨갛게 되는 산딸기와 달리 익으면 검게 변합니다. 장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의 작용을 더 활발히 증가시켜서 최고의 정력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저열량,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안토시아닌계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A와 C 등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시력을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검은 머리카락을 유지시켜주고 피부도 부드럽게 하는 항헬리코박터 바이로리 작용도 보고된 아주 훌륭한 약초입니다. 복분자는 와인보다 더 많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초가 그렇듯 복분자 또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몸에 열이 많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성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섭취를 삼가하셔야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돌아다녔는데 다른 버섯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가을쯤에 복분자 장가지를 채취하러 오고 싶네요. 장가지를 잘 말렸다가 술을 담거나 차로 우려 먹어도 그 효능이 좋습니다. 장수버섯이라 불리는 아까시 흰구멍 버섯이 보이는데요. 각종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와 유해균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채취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숲을 헤치다가 보면 거미줄도 앞을 자주 가로막곤 하는데요. 조금 전 아래만 살피며 걷다가 거미줄을 건드렸는가 봅니다. 얼굴에 거미줄이 얽혀가지고 끈적끈적한데요. 거미줄은 떼어내어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산속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죠. 이렇게 여름 산행은 매우 힘이 들지만 야산이어서 뱀이나 벌이 없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인데요. 꽝꽝 얼려온 물이 녹지 않아서 수분 보충이 어렵기도 하고요. 더위와 모기, 진더기에 이제 지칩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길에 좀 더 주변을 열심히 살펴봅니다. 역시 꾀꼬리 버섯이 또 보이네요. 아까는 숲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한 끼 분량의 꾀꼬리 버섯은 채취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특정 약초가 나는 것을 기억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거나 주변 사람들 중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봐두었던 그곳으로 가서 채취를 하는 편입니다. 처음 약초를 배울 때만 해도 욕심 때문에 많은 양을 채취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다 소비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또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편입니다. 집도 복잡해지지 않고요. 관리를 하느라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먼 곳을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 또 일 때문이거나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가볍게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담쟁이 넝쿨이 많네요. 아까시 흰 구멍버섯이 또 보입니다. 올봄에 몇 개 채취한 것이 있어서 오늘은 구경만 합니다. 바로 옆에 흰털 깔때기 버섯이 무리 지어 자라고 있네요. 흰털 깔때기 버섯은 임시명인데요. 식독불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사람들이 땅 느타리라고 해서 많이 섭취들 하고 계시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렵수림의 낙엽 위에서 자라는 이 버섯은 어릴 때 갓 표면과 대에 미세한 털이 있지만 자라면서 점차 없어져 갑니다. 나무에서 나는 느타리보다 부드러워서 식감이 더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버섯과 비슷한 달버섯과 흰주름 망가닥버섯도 식용이기는 하지만 거의 흡사한 풍선 깔때기 버섯은 독버섯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히 채취해야 하는 버섯입니다. 노균화된 노란 길민 버섯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식용을 한 버섯이라는데 지금은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버섯 공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한 지 저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버섯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지 않는 이상 채취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섯을 공부하기 위해 갓, 윗면,
대와 뿌리, 속 등 살펴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채취해서 뒤집어 보고 대를 가르거나 상처를 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배우고는 있습니다. 버섯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발로 뛰면서 다양한 버섯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정확히 동정해줄 스승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동영상을 보면서 우선에 눈에 익힌 뒤에 직접 산으로 가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동정 포인트를 잡아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선생님께 보여드린 뒤에 가르쳐준 버섯을 다시 한번 버섯 도감을 통해 재차 확인을 해보아야지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습하고 힘들었지만 꾀꼬리 버섯을 발견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내려가면서 마트에 들러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저녁에 꾀꼬리 버섯을 함께 볶아서 가족들과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